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안에 북부의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이죠. 폐쇄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 의지와 또 진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그간의 논란은 이로써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과 함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가 오늘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에 브리핑을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확답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날 그 발표는 4월 27일 날 발표는 안 했고 예. 뒷얘기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풍계리 그걸 공개적으로 예. 폐쇄를 하겠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국제사회에. 말했어요. 그렇다면 뭐 예측하건대는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가 미국 또 한미 관계 당국자 뭐 언론 포함해서 공개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우리 언론이 가지 않을까 또 미국 언론도 가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008년 6월달에 그 영변 핵시설에 냉각탑 폭파할 때는 예. 생중계는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때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생중계가 가능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바로 그런 이제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4월 20일 날 당 7차 그러니까 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네. 이제 그걸 폐쇄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럼 뭔가를 보여주라, 행동으로 보여달라 네. 이렇게 폼페이오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거기에 답을 한 거죠. 실행을 하겠다. 예. 말만 한 게 아니다. 실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낡아서 못 쓰게 된 것도 있지만 아직 건재한 2개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마저도 모두 다 폐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진 패를 모두 다 꺼내들은 의도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자기들이 결정을 한 것이 그 소위 그 핵실험장 폐기와 동시에 그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핵을 개발하는 것은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의지 표명 자체가 말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핵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실험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험 자체를 중단하거나 중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것을 완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기 위해서도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 자체를 그 폐기하는 어떤 실질적인 그 면모를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는 예. 그런 그 소위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이 있어야 이제 확신해진다 하는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번에 물론 이제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정상회담 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것을 언지를 줬다고 한다는 것은 네. 상당히 좀 크다란 선물을 하나 준 거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 자체를 앞으로 또 곧 기다리고 있는 미국 정상회담 때 해야 될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라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인지 어떻든 우리 정부한테 자기들의 그 진솔한 핵실험 폐기와 관련된 것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줬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예. 상당히 양 정상이 어떤 그 신뢰도를 그 높이는 하나의 계기는 되었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우리 언론을 굉장히 많이 보나 봅니다. 그게 오래 낙후됐기 때문에 폐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거 오늘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핵화의 조건으로 종이 조각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그럼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다면 미국은 어떤 걸 내놔야지 북한으로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디스멘탈먼트, 예.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북한이 들어주게 된다면 네.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김정은은 들어줄 것 같아요. 완전하게 네. 없애겠다. 그리고 뭘 해줄 거냐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이 체제 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기 때문에 네. 군사적으로 당연히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이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 뭐 중지가 됐든 아니면 완화가 됐든 아니면 먼 바다 쪽에서 하든 그런 우선 문제가 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미 수교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하고 상호 이제 그 외교 관계가 이제 되면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마 경제적인 그 해제 문제, 경제 네. 제재 해제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을 버리면서 경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 미국 또 가장 적극적으로 이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가지겠죠. 국내적으로 미국 독자적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을 푸는 문제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그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가 있는데 예. 뭐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문제는 뭐 여러 국가가 특히 주도국들이 5개국 상임이사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쉽지 않다고 한다면 우선 미국이 북한이 지금 선도적으로 아까 우리 정 박사님 설명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이 지금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아주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미국도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할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선은 상징적으로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2008년에 테러 지원국이 해제가 됐다가 예. 네. 작년 이제 말기경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이 됐어요. 그럼 그것도 우선 해제가 돼야 될 거고 네. 그래야 그 다음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뭐 관광을 이제 터준다든가 예. 지금 관광 못 갑니다. 이를테면 관광을 터준다든가 뭐 광물 자원이라든가 또 북한제 상품을 좀 수입해 준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그런 조치를 해주면서 북한도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을 해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조치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 핵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고 사실상 그 북한이 뭐 핵탄두 자체를 뭐 20기나 30기 이상 뭐 갖고 있다고 네. 하는 뭐 국제적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고민정 부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뒷얘기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6시 18분부터 약 10여 분간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들을 그저 보여주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많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표준 시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며 왜 자꾸 갈라져 가는 걸 만드는지 모르겠다. 합치려고 해야 한다. 남과 북은 같은 땅이고 이곳에 오기까지 불과 몇 미터 걸어왔을 뿐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며 오늘 이렇게 좋은 합의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번 계기에 시간을 통일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도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안다. 표준시 외에도 남북 간 표준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맞추어 나가자라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많은 것들이 끊겨 있어 아쉬웠는데 오늘 그 진실성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젠 앞만 보고 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설주 여사는 남편 일이 잘 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한마음이어서 기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여사는 저와 같이 여사님께서도 성악을 전공하셔서인지 마음속으로 가깝게 느껴진다. 우리 두 사람이 예술 산업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녹화는 중단해 주시고요.
그 백브리핑으로 만찬 부분 네, 오늘 이야기도 청와대에서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 번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찬 전 환담장에서 남북 정상 그 부부간의 대화 나눈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 표준시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30분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와. 근데 왜 갈라지지 말고 합쳐야 되는데 시간도 이렇게 다르냐, 우리가 맞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고, 다른 표준도 맞춰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 간에는 두 분 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 쪽에 교류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그 뒷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느낌이 드십니까? 예, 뭐 먼저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 사실상 이제 모든 그 회담 자체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예. 사실상 그 우리가 좋은 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이번 경우는 북한이 상당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이행 실천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관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어떤 바람이기도 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경우에는 그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거하고 연장선상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는 양 정상이니까 예. 이번에 그만큼 진솔하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면을 그 과시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까지 남북한에 그저 말로 합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그쳤지 않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된다. 예.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이행 실천하는데 이것이 좀 연속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그 합의라든가 남북 간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뭐 양측의 그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 주로 이래 보면은 북한 내부 사정이 상당히 있었더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 도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사일 시험 발사부터 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겹쳐지면서 우리가 실제 남북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더랬죠. 바로 이제 저쪽에서 이행 실천에 대해서 강한 예. 관심을 보이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이 합의 자체가 이번 양 정상 회담에 있어서의 합의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좀 지켜지지 않겠는가. 최소한 김정은 정권 있을 때 최소한 지켜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박사님, 그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들었던 것처럼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굉장히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판문점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집에서 왜 시기가 두 개 있었다, 30분 차이 나는 게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한국에 맞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시로. 어떻게 이런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상적인 국가로 가겠다고 하는 예. 그런 의지가 이제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기도 이제 세계화를 이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또 물론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각종 이제 교류 협력이 이제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은 당연히 틀린 30분간 차이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30분간 앞서갔었죠. 그런데 2015년에 이제 북한이 갑자기 제국주의 청산, 일제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꿔버렸는데 그걸 다시 이제 환원시킨과 함께 다른 것도 또 다른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예를 들면 어순, 언어, 물론 이제 표준사전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언어라든가 용어도 통일할 게 굉장히 많아요. 같은 말인데 이를테면 그 내용이 다르다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고쳐가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상업 관련해서 표준도 많이 다르단 말이죠. 네. 네.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정말 개혁개방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표준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멀리 보고 지금 얘기를 톡톡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철도도 지금 안 맞아요. 괴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남한괴와 대륙괴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든가 뭐 일단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죠. 인프라 이런 것들을 예. 다 앞으로 표준화하자. 아마 그런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예. 통이 크다 할까? 뭔가 아주 대담한
그런 결정을 앞두고 미리미리 던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정상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내로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비핵화의 방법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견차를 좁힌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견차를 좁혔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예. 저 미국의 경우는 동시에 바로 북한의 핵탄두라든가 이것을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 조치를 얘기하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북한에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나가자 하는 네. 그런 인데 뭔가 이제 처음부터 자 지금 그걸 위해서 사실상 이번에 북한이 그 핵실험 장소 자체를 예. 폐기한다. 중단하면서 폐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단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실제 정상회담에 들어가서 저 트럼프 대통령대로 예.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분명한 의사를 전달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서로가 소위 기선제압이랄까 예.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